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테스트네이션의 오승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IB를 노리고 있는 학생, 탑 대학을 노리고 있는 학생들이 이제 1등급이라는 것을 보고 많이 따라간다,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많이 널려 퍼져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도 조심해라 라고 하고 뭔가 이렇게 이런 거 해라 라는 것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진 않은 것 같아서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럼 어쩌라는 거야. 왜냐면 저희가 되게 크게 이제 저희만의 1등급을 정하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뭐를 좀 하면 좋겠다라는 거 이제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IB를 가는 학생들은 어떤 것들을 좀 공통적으로 할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IB를 가는 학생들이 공통점이 있나요, 정말로? 있을까요? 혹시 공통점이 뭘까요? 약간 얘 봐라? 얘 봐라. 약간 육각형이 있다면은 혼자 좀 삐쭉 튀어나온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육각형 크기가 일단은 좀 꽉 차겠고, 근데 그게 초과하는 이제 뭔가 스테이터스가 계속 입술이 삐죽 튀어나오는 애들은요? 그럼 고등학교 때 알죠? 심술난 애들. 그러면 이제 뭔가가 좀 이렇게 특출난 친구? 남들과 다른? 남들과 다른. 오, 오케이. 뭐가 있어요? 그것도 많이 보시잖아요. 저는 말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 SAT 할 때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목표가 뭐야? 너가 목표하고자 하는 바가 어디까지야를 물어봤을 때, 목표가 그래도 확실히 학생치고는 상당히 야망적이면서 구체적인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야망적인 건 되게 많아요. 그냥 저 IB 가고 싶어요. 근데 왜 물어봤을 때 그 이유가 열의 아홉은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거나 그냥 학교가 예뻐서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가끔 이제 되게 구체적인 이유를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잘 되는 경우를 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목표가 좀 확실히 있는 거죠. 목표가 좀 확실한 친구들. 저는 몰랐는데. 그 친구는 몰랐나요? 네. 몰랐는데 그 정도 했다는 게 더 놀랍네요, 저는. 걔는 진짜 다 들어갔는데 걔는 어느 학교 가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몰랐어요. 그래서 혼났어요, 많이. 신기하네요. 저는 그 친구 제가 직접 컨설팅을 해보진 않았는데 지원서 할 때 봤는데 전 당연히 목표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아니에요.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에 되게 많이 혼났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한번 알려주면 또 기깔나게 하는 친구라서 잘 믿었죠. 안타깝게도 제가 원하는 답은 딱 나오지 않았어요. 커뮤니티를 이해한 친구? 아니요. CWI 하나씩 뭔가 라이팅을 잘하는 친구. 인텔리전스가 있는 친구, 착한 친구, 다큐멘테이션을 잘하는 친구 아니고요. 솔직히 이제 그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거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많이 얘기하잖아요. 1등급 굳이 필요 없다. 그리고 1등급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 귀 듣지 마라. 차라리 닫아버려라.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다. 근데 맞다고 생각은 들어요. 예를 들어 내가 실제로 뭐 삼성에서 일하지도 않았는데 삼성에서 어떻게 일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런 거를 보면 얘는 IB 가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뭘까요? 뭘까요? 저희도 모릅니다, 진짜로. 지금 굉장히 진지하게 임하고 있어요. 나중에 혹시 다시 가실 생각이? 학부 다시 못 가죠. 전혀 모르겠습니다. 약간 목표가 대학교 이후인 학생들인가요? 지금은 학부고, 근데 뭐 목표는 있죠. 근데 이제 뭐가 보여줘야 될까요? 이 친구들한테. 저는 딱 이게 보여지는 순간 오케이. 싸가지. 싸가지 나쁜 방식의 싸가지가 아니라. 모르겠네요. 너무 재밌다. 이제부터 이렇게 영상을 시작해야겠네요. 나는 답을 알고 있지만 네. 그냥 해볼게요 하는 마인드? 그러니까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아니요. 이제 실제로 제가 이 답 얘기하면 그 어떤 사람도 그리고 듣는 사람도 다 이해할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효율을 굉장히 따지는 친구들. 효율. 그러니까 뭘 해도 효율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솔직히 IB를 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굉장히 대단한 일들을 하려면요, 오로지 하나만 우리의 적이에요. 시간. 일론 그 사람이 성취한 것들만 봐도 우리가 항상 무슨 말을 하죠? 저거 어떻게 하세요? 다 해. 해야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회사 어떻게 다 CEO하고.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효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그 단시간 안에 이뤄내요. 다시 말해서 제가 효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효율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세팅한 골들을 어떻게 해내야지 이 단시간 장기간 안에 3년, 2년, 1년, 6개월 안에 이런 것들을 완료하면서도 나머지 것들을 다 챙겨갈 수 있을까라는 그 효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친구들은 애초에 IB라는 그 큰 그릇에 제가 너무 작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만 앞서는 거군요. 맞아요.
효율이라는 것 자체를 저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너가 내신을 유지하면서 이씨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선생님이랑 학생들한테 잘해야 되고 그러면서 너가 주말 동안 해야 되는 것도 하고 SAT도 하고 SAT도 하고 중간중간에 너가 취미생활도 해야 되는데 이거 효율적이지 않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밸런스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밸런스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work-life balance 이런 건 저는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그렇게 믿지는 않고요. 저는 오히려 효율적으로 그때그때마다 상황을 보면서 내가 계속 prioritizing을 바꾸고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가져가야 될 것들 그때그때마다 잠깐 둬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알아서 딱딱딱딱 일사천리하게 처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진짜 아이비를 잘 가요. 근데 말이 안 되지 않아요? 효율이라는 거를 이해를 못하는 친구가 아이비를 간다라는 게? 저 아이비를 간 친구들을 이제 보면은 다른 친구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되게 같은 시간 안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많이 이루어내는 맞아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네. 근데 어쨌든 효율이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첫 번째 퀄리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SAT를 공부한다면 정확하게 스터디 블럭에 언제 할 수 있고 이거를 그냥 정확하게 좀 계산을 해서 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그냥 해야지 하고 갑자기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친구들을 좀 본 적도 있는데 SAT 받지 말라 그랬어요. 야 너는 너무 좋아. 근데 진짜 필요하면 연락해. 다만 다른 곳에도 하지 마. 그래서 스스로를 믿고 하버드를 간 친구도 있고 효율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이씨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내신도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고 모든 걸 다 효율적으로 해서 다 골라 먹는 친구가 우리가 말하는 그 육각형의 친구들이에요. 이제부터 그 육각형에서 뾰족 올라오겠죠. 근데 어떠세요? 효율적이지 않는다라는 게 과연 이 입시에서 우리가 아이비를 갈 수 있는 방법일 수가 있을까요? 전 아이비는 가진 않았지만 평균보다 수업을 더 많이 들었었거든요, 대학교 때. 근데 그러면서도 성적이 괜찮게 나오면서도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렇게 지냈었는데 근데 그래도 잠이랑 이제 소셜 이벤트 몇 개 포기한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 대학교의 위거이라는 게 안 가보면 모르는 것 같아요. 빡세다라는 게 얼마나 빡센 건지. 근데 그래서 이제 대표님 말 듣고 이제 아 그렇구나 싶었던 게 효율적이라는 거는 공부를 이제 한 과목을 여러 개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거 하면서 다른 이벤트들 가야 되고 아니면 워크숍 가야 되고 친구들 안 만날 거예요? 만나야 되고 그게 이제 미리 돼 있는 학생들이 가는 게 이제 확실하게 다 보이긴 하겠네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브레이크댄스를 오래 했잖아요. 끝나자마자 3시간 동안 브레이크댄스 했거든, 매일같이. 한 번도 스킵한 적 없어요. 시험이 내일 있어도 브레이크댄스는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 클럽 운영하고 이러면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내가 효율적으로 공부를 안 하면 나는 GPA 끌려가는데 모든 시간 다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모든 각 파트마다의 효율이라는 게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내신의 4.0을 받고 싶은데 정작 쓸 수 있는 시간은 2-3시간밖에 없어. 그럼 이 2-3시간은 어떻게 써야지 내신을 잘 애초에 근데 그 생각을 하냐라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냥 하는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냅다 교과서 책 열고 노트 쓰고 시간이 너무 모자라네. 그리고 다른 거 못해 그럼 심지어. 그리고 나면 이제 뒤에 가면 갈수록 망하는 거야. 근데 아주 효율적으로 생각을 하면 제가 뇌과학을 공부한 것처럼 이 공부는 어차피 뇌과학이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내신 인강을 올리는 거예요. 이유가 내신도 효율적으로 못 잡으면 도대체 뭔 일을 할 거냐. 제일 쉬운 게 내신 잡는 거예요. 학생의 본질이 뭐예요? 공부죠. 뭐 선생님의 본질은 뭐예요? 가르치는 거. 맞아요. 학생의 본질은 내가 배울 수 있는 그 지금의 상황에 Are you embracing learning? 그거거든요. 제가 효율하니까 떠오르는 게 요즘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진짜 많이 잔소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효율을 정말 극대화적으로 떨어뜨리는 게 제가 봤을 때는 SNS예요. 어마어마하게 효율을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하루에 몇 시간 공부를 하냐? 학교가 끝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를 하냐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되게 많은 시간을 얘기해요, 친구들이.
야 근데 네가 하루에 4-5시간을 공부를 하면은 이 성적이 나올 리가 없어. 말이 안 돼. 너무 말이 안 된다. 주말도 얘기 들어보면 되게 많이 한대요. 막 새벽까지 한대. 근데 말이 안 돼. 새벽 야, 5시까지 안 돼. 그렇게 공부를 안 하는 애들도 A뿔이 나오는데 네가 그렇게 하는 건 뭔가 효율적으로 저도 생각보다 얘기를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뭔가 효율적으로 이상한 거야 지금. 진짜 파고 막 들어가다 보면은 진짜 그 SNS에 맞아요. 생각보다 중간중간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몰라요 본인이 그거를. 그거 연구가 있는데 알아요? 내가 잠깐 공부하다가 보면은, 잠깐 보면 뭐 15분인가 뭐 그냥 디스트랙트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된다고 하더라고요. 잠깐 5초만 봐도 꼭 깨진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컨설팅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저는 효율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씨를 던져주면 그 이씨를 하나를 하는데 4-5가지가 생겨요. 이것 때문에 파생되는 것들이 좀 여러 가지 생기게, 그게 효율인 거예요. 그래서 컨설팅도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공부도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진짜 그 공부를 효율적으로 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거를 듣는 친구들 중에 대부분은 4.0이 아닌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또 학부모님도 이제 자녀가 4.0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대부분 근데 제가 경험했던 4.0을 유지하면서 많은 걸 했던 친구들은 정확한 패턴이 있었어요. 공부 패턴이. 어떤 친구는, 예를 들어 A라는 친구는 학교를 갔다 왔어. 그럼 무조건 30분 잡니다. 마치 그냥 몸에 익혀 있어. 자, 일어나. 그러면 5시부터 6시 30분까지 초집중해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잠깐 밥을 먹고 잠깐 쉬어요. 그리고 9시부터 10시까지 다시 집중을 해요. 1-2번은 좀 어려운데 1주일, 2주일 되잖아. 그럼 몸이 그냥 기억을 해요. 그래서 되게 무서운 게 몸이 그냥 집중해야 된다라는 그 딱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아이들이 미리 좀 알았으면 하는 게 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들으신 부모님들은 제가 알기로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요즘에는 보면은 애들을 시간 단위로 쪼개가지고 이제 스케줄링을 짜주시는 부모님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되게 막 흐트러진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그때부터 이제 확 무너지는 게 생기는 것 같은데 저는 근데 그게 효율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고, 블락을 많이 짠다고 효율적이진 않잖아요. 그 블락을 짜도 그 안에서 그 공부 방법, 그게 효율인 거잖아요. 어떻게 배우는지가 아주 중요한데 네. 그러니까 채워넣는 거에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요. 집중되는 경향이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채워넣는 거를 좋아하지 않고요. 뭘 넣는지가 사실 중요한 건데 뭘 넣고 그걸 어떻게 할 건지. 방법, 네. 그렇죠? 방법. 그래서 우리 똑똑한 친구들이랑 같이, 그리고 효율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랑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딱 해도 알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실제 이걸 만들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이거 해낼 수 있을지. 그럼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하고 와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은 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주말이 필요할 것 같고, 굉장히 바로 계산을 들어가는 계산이 거죠? 딱 들어가요. 왜냐면 애초에 내가 너무 많은 거를 You can't put too many eggs in a basket, nor too less in the basket. 그러니까 딱 적당하게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 바스켓 안에다가 적당한 계란을 계속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 빠지면 하나 넣고. 근데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동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마지막은 효율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효율을 진짜 이제 실제로 액션으로 이어가는 친구들이 실제는 장기적인 되게 큰 브로드한 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 오늘 A+ 받을래. 이거는 이들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비전이 아니죠. 그거. 네, 그 비전이 아니에요. 진짜 크게 봐요. 이 공부가 나한테 왜 중요할까? 내가 이 공부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는 비전을 만들어요. 왜냐면 이거는 3년 동안의 마라톤이니까 정말 그냥 신발을 신는 거예요. 그냥 난 오래 뛸 거야. 그러면 오래 뛰기 위해서는 내가 큰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대부분 난 정확하게 뭘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이런 걸 하고 싶어라고 얘기를 해요. 수학을 하고 싶고 폴리시를 공부하고 싶어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근데 나의 커리어를 정해놓진 않아요. 그러니까 task over title이라는. 그렇죠. task over title이지만 vision over title,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accountability over vision. 내가 어쨌든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요. 차승원 이제 배우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진짜 감명 깊었던, 뭔지 알 것 같아요. 그 너가 정말 잘하지 못하면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뭐 책임감도 없으면 눈치라도 빨라야 되고, 눈치라도 없으면 뭐 열심히라도 해야 되는데, 뭐 아무튼 이런 얘기예요.
이제 차승원 배우님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배우가 되기 위해서는 자질이 중요하다. 퀄리티가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IB 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자질이 중요하다. 내가 아이비가 대상인가? 내가 IB가 대상인가. 근데 진짜 네, 느낌이 오긴 하죠. 이런 친구들은 솔직히 안 가면 안타까운 친구들이에요. 왜냐면 효율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나중에 가서 더 많은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IB 가야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등급 이런 말 싫어하고 뭐 어차피 내가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게 운동선수냐, 그게 STS냐, ISCF냐, 그게 뭐 하이 프로파일 레코멘데이션이냐, 그게 레거시냐, 그게 뭐 크리에이티비티 뭐 이런 거냐. 내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갈 수 있는 루트는. 그럼 그냥 정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모든 거에 다 효율이 포함되잖아요. 운동선수도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같은 시간 안에 엄청 효율을 많이 따지죠. 사실 운동은. 같은 시간 안에 운동을 하는 건데 내가 얘보다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운동을 하냐에 따라 내가 더 빠르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운동법이 계속 새로운 게 나오는 이유도 그 운동법을 했을 때 같은 시간을 썼는데 늘어나는 게 다르니까. 맞아요. 내가 그냥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하냐 아니면 더 효율적으로 나를 훨씬 더 빠르고 이끌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냐,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비의 자질을 얘기해 주시는데 네. 두 가지가 그럼 핵심이겠네요. 효율을 따지면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친구, 이렇게 두 개를 얘기해 주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못 했는데 저도 되게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었던 맞아요. 건데 첫 수업 때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게 이제 너가 원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SAT를 결국에 왜 받고 싶어? 왜 받고 싶어? SAT 결국 받고자 하는 최종 목표가 뭐야? 사실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사실 대학 잘 가려고요. 아니 그거 말고 그럼 대학을 왜 잘 가고 싶은데 이거부터 저는 진짜 시작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SAT 수업이랑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있는 친구랑 그게 없는 친구 또는 그게 없었다가 제가 있게 만든 친구랑 비교를 해봤을 때 효율이 진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효율과 비전이 만나면 매직 레시피가 이제 여기 안에 하나가 딱 들어가죠. 노력. 요게 딱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게 다 재밌어져요. 이게 진짜 맛도 본 놈이 잘 안다고 성적도 열심히 해본 것도 해본 사람이 알지 안 해본 친구들은 아예 몰라요. 맞아요. 그냥 그게 재미가 있어요. 그게 왜 재밌지? 재밌죠. 이런 생각밖에 안 되고 진짜 해본 친구만이 그 맛을 느껴본 친구만이 그 성취감 그거 재밌어 하면 그래서 그 생각까지 도달하는 것 같아요. 대단한 사람들은 학교를 안 가고 싶다. 굳이 아깝다. 그거 할 시간에 내가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점까지 도달하면 진짜 대단한 친구가 되는 건데 그 점까지 도달하기까지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까지만. 내가 이거를 막 왜 하지? 아우 시간 낭비인가? 아우 안 하고 싶어. 그런 마음가짐이면 솔직히 이 친구는 아무리 좋은 떡과 뭐 음식을 가져다 줘도요. 저는 장난으로라도 그러면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장난으로라도 하기 싫어. 왜냐면은 진짜 자기가 그 말에 뱉으면 그렇게 믿게 된대요. 맞아요. 그래서 계속 할 때마다 진짜 그런 습관이 들어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하기 싫어. 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냥 진짜 말이라도 긍정적으로 하면은 실제로 막 몸이 따라간다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생각이라도 그렇게 바꾸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당연히 하루 만에 바뀔 수는 없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나 이거 하고 싶어. 좀 해야 되는 거야. 나한테 필요한 거야 라고 생각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조금 어떻게 보면 연장선상으로 해가지고 이런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아이비를 갑니다. 이런 친구들이 명문대를 갑니다에 대한 정말 본질적인 특성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되지 않을까요? 1등급이 아니라 네, 1등급이 아니고 추천서를 어떻게 받는지가 아니라 모든 걸 다 이뤄낼 수 있는 친구들로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믿게 되면 그게 따라오겠죠. 그렇죠. 사실 이걸 알려줘야 그걸 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거꾸로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결과를 먼저 알려주고 네가 알아서 해봐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방법을 알려주고 그러면 결과는 알아서 나올 거야라는 어떻게 그런 방식으로 좀 이제 교육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인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정말 얘기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강에 이제 출연하게 될 선생님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먼저 있고 옆에 에릭 선생님, 컨설팅 지원서 이제 인강을 올려주실 거고요. 심유진 선생님, 리서치랑 AP랑 RWS를 담당하고 계시고
우리 수학. 서울대 수학, 옥스포드 수학 이 두 가지만 얘기해도 웅장하죠. 이제 AP 수업 후기부터 보면은 유진 선생님한테 배운 친구들은 뭐 거의 다 5점을 받고 있죠. 그 노하우를 통해서 AP 강의를 찍어 놓으셨고, 지원서 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님이 담당했던 학생들이 대학 가고 후기를 많이 적어줬는데, 하버드, 프린스턴, 다트머스, 아이비가 이제 쭉쭉쭉 있죠. 브라운, 스탠포드, 그리고 UC 버클리. 다음은 이제 제가 가르쳤던 SAT Reading and Writing 이제 학생들 이제 후기가 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록들이죠. SAT 고득점 달성자, 그리고 AP 고득점 달성자, 그리고 명문대 아이비리그 입학 비율. 저희 모든 인강은 요 순서대로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기초부터 해서 개념, 완성, 문제풀이까지.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인강에 나와 있는 이제 장면 강의하는 내용을 좀 시각적으로 학생들이 이해가 쉽게끔 좀 넣어놓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수강 기간은 6개월간의 등록만 하시면은 정말 목표하는 시험을 졸업하기 충분한 수강 기간으로 저 오픈을 해놨고요. 획기적으로 낮춰서 좀 저렴하게 제공을 할 수 있도록 AP 랭, 컴포지션, 토플, 그리고 컨설팅, 지원서, 히스토리, SAT 한번 먼저 볼까요? 제 강의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교재를 많이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강의별로 이렇게 다 적어놨거든요. 네. 해당 강의의 교재를 먼저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유형별 먼저 공부를 한다고 했으니까 퀘션 이렇게 쭉 나오고요. 하나하나 유형별로 공부를 할 거고, 라이팅도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공부를 먼저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죠. 편집을 많이 힘을 썼던 부분이 네. 제가 필기한 내용을 깔끔하게 저희 인강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성쌤이 아이패드로 한 게 아니고요. 저희 편집팀이 이거 아이패드에 있는 내용을 다시 보고요. 저희 편집팀이 다시 한 거거든요. 이렇게 예쁘게 하이라이트가 안 돼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거에 저희는 좀 시간을 많이 투자했던 것 같아요. 디테일한 부분들.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좀 강조를 많이 이제 하고 싶었던 부분이, 리딩 문제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메인 아이디어를 서머라이즈를 좀 이제 예쁘게 좀 써주기를 부탁을 좀 드렸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얘기하거든요. 메인 아이디어 써놓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리딩 하고 나서 저는 진짜 이 강의만 들어도 1500점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찍기 위해서 정말 많이 당연하죠. 노력을 했던 정말 오랫동안 준비한 인강이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들어오셔서 여기 지금 무료 하나 올려놨거든요. 그거 하나 보시고 결정해도 됩니다.